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0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2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1월 22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병자월 기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기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 기토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어저께는 무자일진이었고 오늘은 무자일진의 다음 날인 기축일진이 되면서 기토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꼭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일 먼저 기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10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나오는 그러한 글자에 해당이 되고, 이것을 음양 또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토는 음에 해당이 되죠.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에 상대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면서 같은 토에 해당이 돼서 기토는 바로 음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난해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상으로서 기토를 비유를 하자면, 어저께 무토 같은 경우는 고황토라고 해서 높은 산 내지는 매우 넓은 평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유를 했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에 비해서 매우 작은 그러한 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겠고, 내지는 분토다라고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물상으로 드러내서 우리가 기토라고 하는 어떤 습성을 알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물상으로 비유를 하는 것인데,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뭐에 쉬운 말로 밭이라든가 논이라든가 아니면 과수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분토라고도 해요. 분토는 뭐냐면 집에 화분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화분 안에 담겨져 있는 작고 기름지고 약간 촉촉한 어떤 흙 같은 거 있잖아. 이걸 갖다가 다 기토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시골 같은 데 가면 텃밭 같은 개념의 작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거기서 가지도 키우시고 오이도 키우시고 해서 이렇게 상추도 심고 이렇게 하셨던 작고 거름진 이런 흙을 갖다가 기토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어저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황한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매우 높고 흙 자체가 매우 방대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소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토는 작은 흙이기 때문에 간목 같은 것으로서 땅을 파헤치고 한다라고 하면 기토는 바로 산토가 되기 때문에 간목 같은 것으로서 소토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쉽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집에 있는 그런 화초를 심는 작은 그냥 화분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화분 안에 아주 이쁜 난초 같은 것이라든가 화초, 여러분들도 요즘은 다육식물이라고 해서 그런 거 선인장 비슷한 거 좀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화분 안에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걸 연상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라고 하는 물과 병화라고 하는 따뜻한 온기가 있다라고 하면 기토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토가 좀 어떤 분들은 설명할 때 기토는 특징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배합을 맞춰야 될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기토는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물만 잘 주고 햇빛만 잘 비추어 준다라고 하면 기토 안에 있는 화초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이고요. 화초가 잘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기토라고 하는 흙이 그만큼 좋고 거름지고 비옥한 그런 흙이기 때문에 화초가 잘 자랄 수 있겠죠. 물은 줬는데 햇볕을 보여주지 않으면 화초가 시들시들해서 죽게 되죠. 마치 콩나물과 같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물은 주지 않았는데 햇빛만 너무 많이 받게 돼도 그 화초는 죽게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개수만 주고 햇볕을 받지 않은 기토는 안에서 그 토가 물만 있고 햇볕이 없게 되면 그 토가 썩게 되니까 화초가 죽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을 주지 않고 햇볕만 너무 많이 이렇게 쬐게 되면 물기가 없으면 마치 마른 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화초 또한 잘 자랄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만 주고 불을 주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독양불장이라고 해요. 독양불장. 이거 그냥 한자 단어인데 그냥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양불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만 있고 햇볕이 없는 것을 고음불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양불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만, 홀로독, 양양자잖아요. 그래서 불장, 화만 있고 물이 없게 되면 그 불장,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고음불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만 있어도 생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양불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만 있고 물이 없는 것이 바로 독양불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고음불생이라고 하는 것은 즉 물만 있고 화가 없게 되면 그것 또한 모든 화초들이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기토뿐만 아니라 을목 설명할 때도 똑같이 또 설명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을목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죠. 독양불장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고음불생이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개수병화가 잘 유유적절하게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왕하니까 화가 더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 5, 미월의 경우에는 이때는 여름이기 때문에 화는 충분하게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보다는 수가 적당하게 있는 것이 좋겠죠. 선생님,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떡하죠?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수, 부득이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병화가 없으면 정화라고 하는 것도 쓸 수가 있긴 있습니다만, 개수를 쓰는 것보다 임수 쓰는 것은 공력이 더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쓰는 것은 정화를 쓰는 것보다 병화를 쓰는 것보다 공력이 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수라든가 병화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자연적인 햇볕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늘에서 천연적으로 비춰지는 햇빛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 임수라든가 정화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화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겨울에 햇빛이 필요한데 햇빛이 없으면 온실을 만드는 개념이 바로 정화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개수 대신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물을 길러다가 화초를 키우고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크게 가미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신을 쓸 때 개수 쓰는 사람과 임수 쓰는 사람이 공력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또 같은 이치로서 병화를 쓰는 사람과 정화를 쓰는 사람은 공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개수 병화를 쓰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크게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임수라든가 병화를 쓰는 사람들은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부단히 땀을 흘리면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성과를 얻는 것도 임수 정화를 쓰는 사람은 개수 병화를 쓰는 사람에 비해서 그 공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시 못할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토 일간인 사람들 토이기 때문에 성향 자체는 매우 융통성도 있고요, 포용력도 있고 좋은 사람이라는 좀 말은 많이 듣죠. 호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쪽 사람과 저쪽 사람들을 잘 융통시켜 줄 수 있고 소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포용력도 가지고 있고,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을 물상으로 볼 때는 길이죠. 우리 도로. 그래서 기토를 도로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기토 일간인 사람들이 또 여행이라든가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건 기토가 됐건 동양적인 것을 좀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일간들은 약간 서구적인 어떤 마인드라고 본다라고 하면, 무토기토라고 하는 것은 약간 동양적이고, 우리 옛말 이런 말 있죠. 구관이 명관이다. 그냥 오래 묵은 약간 좀 된장과 같은 이러한 느낌의 것이 토의 기운이라고 하면 좀 서구적이고 좀 변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 좋아하고 이런 것은 바로 또 금의 어떤 성분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좀 고전적인 것. 그러니까 똑같은 춤을 춘다 하더라도 토일간들은 고전 무용하는 게 좋을 것이고요. 금일간들은 서양 무용 같은 거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더라도 무토기토 일간들은 뭐예요? 동양화. 그 다음에 경금신금 일간들은 그림 그릴 때 서양화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걸 이렇게 설명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 친구들끼리 친목도 뭐 할 때 무기토 일간들은 고스톱을 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경신금 일간들은 포커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웃은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것도 그렇게 유추 적용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 가르친 것에 한정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분석할수록 나의 어떤 지식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커지게 많은 것을 융통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리라고 하는 것 너무 고정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각도로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고요. 계절은 겨울에 해당이 되는데 자월만 겨울이 아니라 해월, 자월, 축월이 모두 다 겨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월을 초동이라고 하고요. 자월을 중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월을 모동 내지는 개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초동, 초겨울이죠. 초겨울. 그 다음에 중동 가운데 끼어 있다 해서 버금중자를 써가지고 중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월 같은 경우에는 늦겨울에 해당이 돼서 모동 내지는 개동이라고 할 때 끝개자를 써서 개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해저 축월이 대체적으로 북방수 수가 왕한 수왕절로 이렇게 볼 수가 있기는 한데, 수왕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자월은 수왕절이 맞아야 하지만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해자축 북방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수가 왕한 것으로 보긴 하지만, 그래도 진술축미월은 대체적으로 이 진술축미월은 수라기보다는 이제 토가 왕한 계절인데 축월의 자수라든가 지지에서 해수를 보게 되면 이때는 북방 해자 쪽 방압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때는 수가 왕한 것으로 놓고 볼 수 있다. 단 월령만 축월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축월은 토왕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수가 왕한 계절은 해월 자월인데, 자, 해월 자월도 똑같은 겨울이라 하더라도 약간 뉘앙스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해수라고 하는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간목,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안의 본기, 원래 정기라고 하죠. 본기는 임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월의 본기는 개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 해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는다, 불용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불용한다,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중에 있는 임수도 쓰지 않는다, 불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을 치용할 때나 내지는 용신을 치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월에 이제 해월은 지났으니까 이제 뭐 설명을 드렸을 텐데, 예를 들어서 해월에 올해가 기해년이잖아요. 이걸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해중에 있는 이 무토에 기토가 뿌리를 둬서 요 기토를 좀 근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간 자체가 기토가 아니라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격을 잡을 때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해중에 있는 요 무토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요 기토로서 격을 잡아서 간목일간이 이거는 정제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 무토를 쓰지 않기 때문에 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얘로서 격을 잡지는 않고요. 항상 이 중기라든가 본기 가지고만 격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은 기토일간의 뭐 기해년은 있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놔둔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해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 간목, 임수가 있는데 무토는 쓰지 않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묘가 있다거나 아니면 지지로 미토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거는 수왕절인 해월이라 하더라도 해묘미 목국의 형성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미토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인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인해한목이라고 해서 지지로 지지 육합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수왕절인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목이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 중에 있는 간목을 사람들이 간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약간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있는 듯 없는 듯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월지라고 하는 것은 형하느냐 합하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간목이 있으면 이렇게 지지로 목국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봉기가 임수이잖아요. 임수. 그러면 기토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정제에 해당이 돼요. 정제라고 하는 것 어떻게 풀이하죠? 우리가 육신으로 봤을 때 발은 돈, 남자 입장에서 발은 내 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재물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근데 정제는 어떤 재물이냐면 꼼꼼하게 내가 일을 해서 차곡차곡 얻는 그러한 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제격이 된 사람들이 성격이 꼼꼼하고 바르고 반듯하고 계산 같은 거 굉장히 틀리지 않고 잘합니다. 그래서 원래 정제격인 사람들이 회사를 다닌다거나 할 때는 대체적으로 인사 쪽 내지는 아마 회사 안에서도 금전관리 있잖아요. 금전출납, 경리부 같은데 이런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내지는 또 시험 같은 거 전문 자격증을 딴다라고 하면 회계사라든가 아니면 그 공인 회계사 내지는 세무사, 공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세무직 공무원 같은 걸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것이 해월이라고 해서 정제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일간 자체가 수가 너무 왕하고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제다신약이 돼서 무조건 좋게만 볼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일간이 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화라든가 토가 있어서 일간이 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 재물이 내 재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빚을 크게 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이 임수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한 제다신약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가 있어서 얘를 제해줘야 되는데, 무토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다신약돼서 기토가 어떻게 됩니까? 사수동유 된다 그래요. 사수동유, 물과 함께 쓸려 내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이라고 하는 것, 임수가 본기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 중기가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 따라서 지지로서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자월은 좀 단순해요. 왜냐면 목도 없고 토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임수가 있긴 한데 이 임수는 쓰지 않기 때문에 자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로지 개수만 가지고 놓고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한 수만 있기 때문에 뭐 목국을 형성한다거나 이런 것은 있지 않지만, 자월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자월이라고 하는 것이 12개월 중에서 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가장 극심하다 그랬죠. 극성하다라고 표현할까요? 극성, 가장 왕성한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해월도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고 한습이 굉장히 강하지만, 차갑고 습한 기운이 매우 강하지만, 더 강한 것은 자월이 가장 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자월에도 만약에 개수가 투출한다라거나 아니면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겨울에 한습, 차가운 한기가 더 가중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5도, 영하 5도만 돼도 그래도 파카 정도 입고 나가면 그냥 그럭저럭 운동도 할 만하고요. 그러면 적당히 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자월에 개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하 5도가 아니라 영하 20도, 30도 밑으로 크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수가 마저 여기까지 같이 투출한다라고 하면 날도 엄청나게 영하 20, 30도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임수가 투출하고 하면 이거는 겨울에 물이 범람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이거 제가 영화 투모로우라고 하는 영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인데, 한번 기회 이거 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큰 바다가 넘쳤는데 다 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쉬운 말로 옛날에 빙하기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월도 그렇고 자월도 그렇고 임수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한기,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물이 범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토가 어떻게 돼요? 큰 물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임수 내지는 개수를 막아 주어야지만 물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것, 물이 범람해서 기토 자체가 사수 동류되는 것, 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겁재에 의해서 재성을 내가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세무 관련된 재정 관련된 그런 일을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자월의 임수 개수가 투출되어 있는데 무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얼어져 있는데 그 얼어져 있는 얼음이라든가 한습한 어떤 기운을 내가 제어할 수 없고 그냥 그 한습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쉬운 말로 누더기 같은 거 하나 걸치고 추운 겨울에 밖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죠? 이렇게 표현하면 또 좀 그럴 텐데 약간 노숙하는 그런 느낌 들죠. 그러면 삶이 어떻게 돼요? 춥고 배고프고 갈데 없고, 그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다못해 병화, 화락도 있어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따뜻한 온기라도 있는데 병화마저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한겨울에 바다라든가 강가에 있는데 모닥불 하나 없이 춥게 이렇게 움막 같은 데서 이렇게 있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빈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빈자는 가난할 빈자에다가 하는 차가운 한자죠. 춥고 배고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주가 주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재성이 많으니까 재능이 많고 잘 먹고 잘 산다,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 내지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저 수를 감당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만 저 재성을 감당할 수 있겠죠. 감당 못하면 빚을 지는 것이고 비난해지는 것이고, 감당하게 되면 저 많은 재물을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수가 너무 왕해서 중화가 깨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는 화토가 있어서 같이 천칭저울이라든가 시소 어렸을 때 시도 많이 타봤잖아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수 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글자로에서는 화토로서 이렇게 중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기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계수가 투출되어 있을 때는 무토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임계수가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무토는 크게 의미는 없고 반드시 병화가 있어 줘야 된다. 무토가 필요할 때는 뭐냐면 임수 내지는 개수가 천간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천간으로 임수 개수가 투출했을 때는 이거는 병이 생긴 거하고 똑같아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토라고 하는 약을 쓰는 것이고요. 만약에 임계수가 투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병이 없으니까 약인 무토도 필요 없죠. 그래서 기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항상 그냥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 자체에 물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어떻게 돼? 겨울에 얼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쓰기 위해서는 얼음물을 녹여서 써야지만 땅도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살고 있는 화초도 그 물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가 있어야지만 기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느 일간이든 간에 자월, 해월에 태어났는데 화가 없다, 이거 굉장한 한습한 사주, 비난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대운에서라도 화운이 오게 되면 그때는 좀 나아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원국 자체에 화가 있어서 대운에서 화운이 오는 것과 원국 자체에 화가 없는데 대운에서 화가 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원국에 화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 화를 운이 왔을 때 그 화를 내가 쓸 수 있는 여건, 쓸 수 있는 머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사주 원국에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국 자체에 있어야지만 용신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그냥 원국 자체에는 그러한 오행이 없는데 대운에서 왔을 때는 그냥 조후만 약간 따뜻해지는 것이지 내 어떤 부를 얻는다거나 명예를 얻는 쪽으로서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 볼 때 항상 필요한 오행은 내가 원국에 갖고 있어야지만 내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한 번 더 보고요. 그 다음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기토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고요. 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격을 보게 되면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음수인 자수를 받죠. 근데 토 입장에서 수는 뭐예요? 재성에 해당이 되는데 음토, 음수가 되면 이거는 편재에 해당이 되죠. 편재. 그래서 이건 편재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월이라고 하는 그런 이 원령에는 토라고 하는 것은 절지를 지나 태지에 해당이 되니까 토는 굉장히 약한 그러한 시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원령 자체에서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때가 제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 재성을 왕하고 일간 자체는 약한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제다신약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다신약.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두 가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월은 음이 가장 왕할 때이기 때문에 매우 한습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키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자월은 매우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간인 기토가 약한 것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 화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같은 토가 있어서 일간을 방신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잘 보시면 일간이 약한 것과 한습한 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죠? 바로 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 화가 있게 되면은 약한 일간, 화라고 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는 인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인성이 있게 되면 인성으로서 기토도 생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성인 화가 있으면 엄동의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 안에는 병화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것이 있는데 기토는 정화를 쓰는 것보다는 반드시 병화를 쓰는 것이 더 공력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일단 뭐 병화가 됐건 정화가 됐건 화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도 생주해 주는 것 이익 하나, 그 다음에 자월에 추운 것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조우의 목적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일신이익이라고 하죠. 하나의 것을 가지고 두 가지 이름을 얻는다. 그래서 일신이익,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병화만 있으면 안 되고, 이 병화가 천간에 투출했을 때 정화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드시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병화가 약하지 않고 튼튼한 힘을 얻어서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기토도 생주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병화가 없을 때는 뭐 토라든가 지지로 진술축 및 토 같은 것이 있게 되면 기토가 지지의 진술축 및 토에 뿌리는 둘 수 있다 하더라도 비경겁제로서는 조우할 수 있는 용도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 겨울에 토가 있으면 토 가지고 조우한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이론을 이렇게 설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토 가지고는 절대 조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조우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화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은 그건 수가 하는 겁니다. 토가 조우하지 않습니다. 절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격을 통해서 이렇게 화가 필요하다, 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용신의 개념을 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주를 볼 때는 격국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분들 격국용신 무용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꼭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기축일주가 되죠. 기축일주 간여지동이라고 해요. 간여지동. 대체적으로 간여지동인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세고 주관도 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뚝심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주변의 글자가 어떤 글자에 따라서 그것이 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잘 살펴봐야 할 것이 축토가 있는데 월지에 자수가 있잖아요. 월지에. 그러면 우리가 지지 육합으로 봤을 때 자축합토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축합토가 돼서 월지 자수가 토로 화하느냐, 이거 물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연지에 해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봐야지만
자축합토가 될지 아니면 수가 될지를 볼 수가 있겠죠. 자축합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지지 육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자축은 이거는 방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자축 방합이 형성되면 이건 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수가 되는 것이죠. 수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축합토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해자축 북방수, 수로 화한다 해서 이 축토라고 하는 것도 마치 기토와 같기 때문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수동류, 사수동류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를 자축합토로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물론 이제 축토가 있는 것 자체는 기토가 그래도 털끝만치라도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보더라도, 이거는 뭐 해자축 북방을 이루게 되면 수가 매우 왕해지게 되고,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다시 설명드리면, 자월, 해월, 축월,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재성이 왕해진다라고 해서 제다신약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또 볼 수가 있겠지만, 겨울철에 수가 많아지는 것은 매우 한기가 더 가중되어 더 추워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토라고 하는 건 땅이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지만, 추워진다라고 하면 조후라고 하는 개념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으면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지 얼어붙은 토를 녹이고, 그 다음에 얼어붙은 물을 녹여서 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월간에 다행히 병화라고 하는 것이 투출은 되어 있습니다. 천간으로 드러나는 있지만, 이 병화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 아까 지장간 말씀하셨는데요, 이 해중에 있는 간목 가지고 병화를 살릴 수 없습니까? 라고 볼 수는 있는데, 해중에 있는 간목만 가지고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물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인해한목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목이 좀 살아나서 배양돼서 좀 쓸 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자축 북방 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에 잠긴 간목 가지고 병화를 생조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쓸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간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이 기토는 뭐예요? 병화, 이게 용신으로 써야 될 병화의 기운을 화생토에서 병화의 기운을, 그나마 약한 병화의 기운을 빼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 음간인 기토가 음간이 기토 같다고 해서 이렇게 큰 도움을 받기는 좀 어렵다. 지지로 뭐 진술충 기토면은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천간 기토는 뭐 똑같죠. 뭐 일간 기토나 약한 것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화가 투출된 것은 매우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지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매우 아쉬운 점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글자가 오는 것이 좋은지는 벌써 답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해자축 지지로 연월일로 해자축 완전한 북방 수를 갖췄기 때문에 이건 수가 굉장히 왕한 사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생시에서도 다시 자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지지로 완전한 수골 형성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뭐 간목이 시간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뭐야, 수다 목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지지로 간목이 뿌리는 줄 수 있어요. 해중에 있는 간목이 이렇게 시간으로 투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지지로 수국이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그렇게 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거 가지고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수가 왕하면 이 왕한 수가 목을 생한다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수생 목으로 이렇게 하니까 목을 생할 수 있는 물이 많으니까 이거는 간목이 왕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거는 인성이 왕한 것이지 일간 간목 자체가 왕한 건 아니죠. 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굉장히 잘 살아요. 부모님이 명예도 있고 부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부모님이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들이야. 근데 애기가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자기도 능력도 있고 막 사법시험 합격해서 뭐 판검사고 하면 부모님도 잘 나가고 자식도 잘 나가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 굉장히 잘 나가는데 자식이 3명 있어. 첫째 의사, 둘째 뭐예요? 둘째 뭐 판사, 셋째 뭐예요? 조폭.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조폭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좀 밀어주고 도와주고 해서, 자,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조폭 생활 그만하고, 그지? 그러면서 전빵이라 하나 해라 해도 그런 사람 그렇게 되면은 좀 뭐 자기가 잘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잘 나를 밀어줄 뿐이지 자기가 능력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이런 경우인 거예요. 인성이 왕한 거하고 일간이 왕한 거하고는 다르고요. 그래서 인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것을 그래서 모왕
자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반대로 일간도 왕하고 어머니도 왕한 경우는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왕자상. 이거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도 이거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간목이 있는데 해수 하나 있고 미토 하나 있으면 이걸 일간이 왕한 걸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주 왕수에 보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간목이 해중 간목에 뿌리를 두고 자수가 있다고 해서 이거 간목이 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간목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병화를 생조해주는 목생화해서 병화를 생조해주는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얘가 어떤 짓을 하냐면 일간이 기토하고 갑기 합하죠. 근데 이거를 갑기 합해서 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합을 탐한다고 해서 서로 그냥 연애하고 일 안 하는 거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목은 뭐예요? 병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합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합을 탐하느라고 탐합하느라고 망생, 이질망자죠. 생은 생한다라고 해요. 원래 목생화에서 목은 화를 생해야 되는데 합을 탐하느라고 생하는 것을 잊어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목은 병화를 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병화는 간목의 생을 받아서 기토도 생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월에 이 수가 수국영성되면 엄청나게 영 한 30도 40도 떨어진 기운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병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는 거고 같아. 쉬운 말로 뭐냐면 저 남극 같은 데에도 뭐 백야 현상 같은 건 있죠. 근데 기온은 차가워요. 기온은 엄청나게 차가운데 해는 떠 있는데 햇볕이 그렇게 강렬하지 못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이거는 빨리 목화운으로 가서 화를 생조해 주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토운으로 가서 약한 일간 기토를 갖다가 좀 도와주 약한 기토를 좀 힘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용신인 병화가 살아나야지만 얼어붙은 사주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키포인트는 병화가 살아나는 데에 있다. 이거 수가 왕하다고 해서 이거 종제격 같은 거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병화가 있으면 이거 종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인시 한번 볼까요? 자,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핵심은 물론 화가 용신이 된 건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인목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해당이 되고 나를 극해하는 그런 신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시간에 있는 병화라든가 월간에 있는 병화가 인중 병화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통근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신은 화가 되는 것이고 용신인 병화를 생조해주는 희신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자시라든가 을축시에 비해서 병인시가 월등히 공력이 클 것이고요. 똑같이 목화가 있다 하더라도 정묘시에 비하면 병인시가 월등히 더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묘목은 화가 통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무진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조우할 수가 없어요. 아까 병인시였을 때는 병화가 이 인에 뿌리를 뒀다라고 하면 무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병화가 뿌리 둘 곳이 없습니다. 물론 기토가 겁재인 무토, 진토에 뿌리를 두고 방신함을 얻을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해동,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는 병화의 공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 울로에서라도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신 개유시 좀 좋지 않은 그런 생시로 볼 수가 있겠고, 을해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뭐 기사시라든가 경호시 같은 경우는 뭐 기토 경금 특출한 건 큰 의미는 없지만은 시지에서 4화 5화를 봐서 병화가 뿌리를 얻는 것 좋고요. 그 다음에 4화 5화는 또 기토가 뿌리를 같이도 둘 수 있기 때문에 병화 기토가 공이 생조함을 받을 수 있고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또 온당치 않은 생시, 임신시, 계유시, 을해시 같은 생시가 오게 되면은 금수가 다시 왕해지기 때문에 사주가 더 한습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그나마 있는 병화마저도 뭐 어떻게 돼요? 파극을 당하기 때문에 이 임신시라든가 계유시 같은 경우는
접종체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임신시, 계후시를 돈 주고 출산태기를 하게 되면 진짜 이건 대략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면 더 좋겠죠. 자, 내일 뵙겠습니다.